오늘은 그 포악한 문재인 좌파 정권 치하에서 우리 자유파는 어떻게 버텨냈나, 어떻게 투쟁했나, 이겁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역사적인 사실로 돌이켜 보면서 회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5년 전, 6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좌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촛불 들고 탄핵을 외치면서 길거리로 나왔고, 그리고 광화문을 점령했고, 거의 모든 언론이 연일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고 외칠 때, 그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 전개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장면들이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과 그 핵심들의 대처가 너무도 안이했고 또 미온적이고 전략적이지가 못해서,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할 때마다 재사과 요구가 터져 나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또 우리 자유파가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배신자들이 62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신자. 그냥 생각이 좀 달라서 딴 길을 간 게 아니고, 좌파들이 촛불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투쟁을 할 때 그 좌파들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우리 자유파 진영의 국회의원들 숫자가 62명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이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이 현실화됐던 겁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 겪는 이런 황당한 사건, 황당한 상황, 그리고 그 황당한 상황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 자유파 국민들 정말 집단적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한 것은 역시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더 이상 좌파의 공격에 맞서서 저항하지 못했어요. 다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처음에는 촛불에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파 국민들 중에 한 분, 두 분 태극기를 들고 촛불이 장악한 광장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좌파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좌파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투쟁으로 그 난국을 돌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탄핵 반대, 태극기 시위, 태극기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2016년 가을, 촛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태극기도 촛불이 감히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광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직업적 시위꾼들인 좌파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문화제 형식의 촛불 집회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중 가수들을 동원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촛불을 들고 위압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것이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인 것처럼 분식하면서 전개된 이 촛불 집회에 대항하기에는 고령자들로 주로 구성된 집회 시위라고는 난생 처음 해보는 그런 태극기 시위, 태극기 집회가 그 촛불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을 지나면서 그리고 국회가 62명의 이 배신자들의 부역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후 초점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 시위 집회는 더 강력한 응징력을 발휘했고 연일 헌법재판소 주위에 태극기 집회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쯤 이 촛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정치적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집회 자체를 양비론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좌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 부역 재판을 예감하고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와 시위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양비론적으로 대처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 시위는 헌법재판소 앞을 포위하고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그 운명의 3월 10날, 2017년 3월 10날 겁에 질린 좌파의 촛불 선동에 넘어간 헌법재판관 8명이 터무니없는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되자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 태극기 시위에 참여했던 5분이 시위 도중에 사망하기에 이르릅니다. 시위 도중 사망, 단 한 명이라도 시위 도중 사망이 있으면 시위 그 본체보다 시위 도중 사망이 더 큰 사건이 되게 마련인데 3월 10날 있었던 이 시위 도중 사망, 태극기 시민들의 사망은 좌파 언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덮여졌습니다. 제대로 된 보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기정사실화되고 좌파들이 주도하는 탄핵 후 정치 일정이 발빠르게 전개됐습니다. 헌법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라는 자, 이 자가 파면 결정문을 낭독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오는 도중에 머리에서 헤어롤을 만 채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 그 정도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헤어롤이 곧 탄핵의 상징이 돼서 정말 개념 없는 이 젊은 좌편향된 젊은 청년들이 지금도 헤어롤을 새로운 무슨 이 스타일인 양 말고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들이 지금까지 포착되고
지상파 종편의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그 세월호를 과장되게 머리에다가 얹고 프로그램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히 이 촛불이 쓸어버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 태극기 자유우파 세력이 탄핵 반대 시위에 촛불 집회보다 훨씬 많은 횟수, 훨씬 많은 연인원을 기록했지만 모든 언론에 의해서 잔인하게 무시됐습니다. 제가 2016년 겨울, 2017년 그 시기에 TV조선의 저녁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매일 광화문을 통해서 TV조선을 출근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 눈으로 여러 수십 번 촛불보다 태극기 세력이 더 많이 모였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의 영상 자료에는 늘 촛불이 더 많고 태극기 세력은 얼마 안 되고 무질서한 모습으로만 대조해서 자료화면으로 방송됐습니다.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박근혜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국회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우리 자유우파 국회의원 62명의 부역질 못지않게 지상파 종편이 언론들의 부역질 또한 엄격하게 확인되고 규탄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5년의 폭정이 시작된 후에도 태극기 집회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촛불들은 정권을 탈취한 후에는 굳이 길거리로 나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러나 탄핵을 인정할 수 없었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탄핵 반대 투쟁을 탄핵 무효 투쟁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부터 광화문은 촛불에 점령당했던 광화문은 우리 태극기 세력이 다시 자유우파의 광장으로 되찾게 됐습니다. 그 계속된 자유우파의 탄핵 무효 집회와 시위가 마침내 2019년 광화문 국민혁명으로 확장되게 됐습니다. 이 확장되게 된 사건적 계기는 조국 사건입니다. 조국이의 파렴치한 위선적 이중생활이 조국이의 법무부 장관 청문을 계기로 해서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 일합시고 문재인이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참고 참았던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태극기 세력의 집회 시위와 결합되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광화문에 집결하는 광화문 국민혁명으로 대폭발한 것입니다. 저는 광화문 국민혁명 당시 거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말마다 이 광화문 국민혁명을 취재했습니다. 그 열기를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
이것이 당시 광화문 시민들이 입을 모아 주창했던 구호입니다.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이 광화문 국민혁명을 거치면서 태극기, 탄핵 반대 태극기 시위, 탄핵 무효 태극기 시위는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과 동시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 전체의 대중적 국민혁명으로 전화, 확대,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광화문 국민혁명의 과정에서 우리 분열됐던 자유파 세력은 광화문 투쟁 열기 속에서 다시 손을 잡고 하나가 됩니다. 당시 황교안이 이끌던, 황교안, 나경원, 투톱이 이끌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전광훈 대표가 이끌던 교회 세력, 그리고 고교연합이나 여러 수십여 개의 자유파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끌던 태극기 세력, 그리고 조원진 대표가 이끌던 우리공화당 세력 등이 광화문이라는 자유파의 투쟁 광장 속에서 투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자유파 대단결의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5년 만에 우리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소나기로부터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다시 탈환할 수 있게 된 직접적 출발점은 바로 이 광화문 국민혁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국민혁명의 연장선에서 이게 2019년 10월 달에 있었던 한 달 가까이 진행된 국민투쟁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2020년 4.15 총선이 준비됐던 겁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자유파 국민 누구나도 이런 광화문 혁명의 열기 속에서 4.15 총선을 준비했기 때문에 4.15 총선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압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형호, 김세연 등의 공관위원회, 그리고 김종인, 박형준 등의 선대위원회, 이들이 결코 질 수 없는 4.15 총선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좌파들에게 180석 가까운 의석을 헌납해 버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유파는 또 한 번 심각하게 분열됐습니다. 광화문 국민혁명 과정에서 하나가 됐던 우리 자유파가 선거를 거치면서 당을 지켰던 사수파와 당을 탄핵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당을 탄핵하고 자유파를 탄핵했던 탄핵파로 다시 갈라졌고, 여기에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기독자유당 등으로 4분 오열이 돼버렸습니다. 4.15 총선 이전보다, 또 2019년 국민혁명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상처들을 안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 정권을 척결하기 위한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 혁신적인 정치를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래통합당은
혁신도 하지 못하고 통합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그대로 노정함으로써 있을 수 없는 대역전패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혁신도 없었고 통합도 없었다. 그 심각한 이 패배를, 그 패배의 그 심각한 후폭풍을 우리는 얼마 전 검수완박까지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년 동안 2024년 총선으로 의석수를 다시 재구성해서 우리 자유우파가 입법부의 다수가 되기 전까지는 그 후폭풍, 그 후유증으로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4.15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못지않게 우리 자유우파에게는 충격을 주었고 괴멸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에게는 대통령을 탄핵당하고 권력을 탈취했던 이 대통령 권력을 되찾아오는 정권 탈환은 이루어졌지만 4.15 총선의 대참패, 대역전극이라는 또 다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2024년 총선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총선에서 입법부의 다수파를 다시 차지하지 못하면 좌파들이 머릿수를 앞세워서 만들어 놓은 온갖 불법, 편법을 통한 악법들, 이 악법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 악법들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두고두고 앞으로 우리 자유파의 족쇄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4.15 총선의 대참패와 그로 인한 뼈아픈 후폭풍, 이것을 2024년 총선을 통해서 다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권력은 탈환했으나 절반의 권력, 불완전한 권력 탈환에 머무르게 됩니다. 대통령 권력에 의해서 대통령 권력의 탈환에 이어서 중앙정부의 탈환에 이어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의 대부분을 탈환했지만 입법부 권력을 탈환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정부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문제 제기합니다. 또 지난 문재인 좌파 5년 동안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정치권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그 새로운 정치 지도자 윤석열을 앞세워서 우리는 정권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정권 탈환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의 경쟁력이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나타나기 전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의 면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지지율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 합쳐야 10%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출연했고 단숨에 좌파들을 누르고 대권 주자 1위 지지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못지않게 제가 주목하는 주요한 정치 지도자 전광훈 대표를 저는 꼽습니다. 광화문 국민혁명의 실질적인 지도자죠. 이 전광훈 대표에 대해서는 찬반 낙론이 아주 팽팽합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사람입니다. 어제는 저는 우리 자유파가 문재인 좌파, 주사파 586 좌파 정권을 5년 만에 끝장낼 수 있었던 핵심적인 두 사람을 꼽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전광훈 대표 두 사람을 꼽습니다. 최재형 후보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이런 조연이지만 때로는 주연 못지않은 역할을 한 조연들도 그 빛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새로운 미디어 정치의 장을 열은
유튜브, 정치 유튜브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10여 년 전부터 우리 정치가 미디어 정치로 성격이 바뀐 이후 미디어를 장악하지 않으면 정권, 권력을 장악하기가 불가능한 이 미디어 정치 상황에서 지상파, 종편, 신문, 라디오 전부를 좌파들에게 장악당한 이 상황에서 우리 자유파가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수 있었던 것은 지상파, 종편, 라디오, 신문 좌파들이 장악한 이 기존의 미디어에 전면으로 맞서서 투쟁한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들도 자유파 유튜브에 입을 막기 위해서 자유파 유튜브들의 영향력의 족쇄를 치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자유파 유튜브를 폭파시키기도 하고 3년 이상 광고 탄압을 지금까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유튜브, 자유파 정치 유튜브들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진원지로 지목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댔습니다. 또 극우 유튜브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자유파 정치 유튜브의 영향력을 소수의 자유파 활동가들한테 국한시키려고 해왔습니다. 우리 자유파 정치 유튜브들은 이 좌파들의 이 간단 없이 자행되는 정치 탄압, 광고 탄압, 꼬리표 붙이기에 맞서서 지난 5년 동안 가열차게 투쟁해 왔습니다. 심지어 4.15 총선 대참패 직후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선거 패배의 주범으로 지목되기까지 했습니다. 극우 유튜브들과 태극기 세력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모욕과 모멸까지 받아가면서 그러나 우리 자유파 정치 유튜브들은 단 한 번도 문재인 좌파 정권과의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 못났던 잘났던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인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5년의 폭정을 견딘 힘은 투쟁이었습니다. 그 투쟁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때부터 시작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시위, 탄핵 무효 태극기 집회 시위를 거쳐서 2019년 국민혁명으로 확장 발전됐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 윤석열, 전광훈, 윤희숙 같은 인물들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또 좌파들이 독점한 주류 미디어에 저항해서 자유파 정치 유튜브들이 목숨을 건 투쟁과 활동을 계속했고 그것이 자유파의 대중투쟁의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작동함으로써 자유파를 하나로
모이게 만드는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로지 투쟁만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맞서 우리 자유우파가 버틴 힘입니다. 오로지 투쟁만이 지금의 자유우파를 가능케 한 힘이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파와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탈환했다고 해서 입법부 권력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2024년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 권력을 다시 탈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2027년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통해 자유우파의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만 이 모든 역사의 정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을 강고하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자유우파는 또 우리 자유우파 정치 유튜브는 좌파와의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투쟁만이 좌파와 싸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우파의 핵심 가치를 국가 경영 과정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 문재인 좌파 5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버텼나? 투쟁으로 버텼다. 그것이 오늘 정치특강의 핵심입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